라디오 클래스, 오늘은 지혜로운 라디오 뷰티풀 데이에서 함께합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한 달 만에 뵙지만 그래도 늘 반갑고 네, 오시면 네. 든든합니다. 네, 근데 요즘 그래도 많이 바쁘시죠, 변호사님? 네. 문의도 많고 문의가 좀 많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옛날보다. 그쵸. 네. 영주권자분들도 네. 자꾸 해외 나갈 때 진짜 네. 나갔다 와도 되는지, 그것 때문에 혹시 체포 기록이 있으신 분, 뭐 DUI 기록이 있으신 분, 예. 이런 분들이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과대하게 걱정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분도 DI 걸린 그 기록이 있으시대요. 영주권자인데. 네. 근데 지금 어머님이 좀 편찮으신데 주변에서 자꾸 안 된다, 너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못 가고 계시는 거여서 저한테 꼭 한번 여쭤봐 달라고 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많으세요. 체포 기록이 있어서 이제 무죄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디스미스 되고 이런 분들은 하나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네. 그래도 뭐 DUI처럼 이렇게 음주운전 유죄 판결 받으신 분 되게 많잖아요. 그쵸. 또 간단한 가정폭력, 또 심각한 가정폭력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 분들은 이렇게 좀 싸워가지고 저기 뭐야 배럴이라고 하죠. 그 구타 막 이런 거 폭행.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싸우든지 그렇죠. 뭐 남하고도 모르는데 술 먹고 이제 약간 시비가 붙어서. 예, 예. 시비가 붙어서 싸우든지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구타, 배터리 뭐 이런 거 차지가 된 컨빅션 기록이 있는 사람들도 꽤 되는데 해외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판결 받은 형사 기록이 네. 추방 대상일 경우만 문제가 돼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지문을 찍으면서 네. 바로 체포 기록이 그 CBP 데이터베이스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컨더리 인스펙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듣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불안하죠. 그쵸, 내가 혹시 그쵸. 영주권 뺏기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줄이 길기 때문에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많고 그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 거기서 뭐 다 물어보고 하려면은 입국 심사를 아무래도. 제대로 못 마치기 때문에 다 세컨더리 인스펙션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이제 지레 겁을 드시기도 하고 무조건 전혀 이렇게 정보가 걸린다. 없이 들어가면은 이제 겁먹죠. 거기서 풀어줄 때까지 마음이 되게 불안할 수 불안한 있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콜트에서 그 Certified Court Docket Sheet이라 그래요. DOCKET 이렇게 네. 그 콜트 기록이 하나 띄어가지고 핸드캐리 가방에 담아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보자고 할 때 뭐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하면은 좀 더 지연될 소지가 있어요. 그쵸. 안 풀려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서류를 보여주면 더 빨리 쉽게 거기서 검사를 받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콜트에 가서 그러니까 서리파이는 도장을 찍어준다는 뜻이에요. 네. 한국말 하면 인지가 붙어 인지. 있는 거죠. 네. LA는 뭐 도장 하나에 거의 뭐 한 45불 이렇게 받아요. 종이도 한 장에 이제 몇 전씩 이렇게 카운트해서 받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럼 하나 가져가시면 좀 네, 든든하기도 재판을 하고. 받았던 콜트에 가야지 뛰실 수 있지 딴 콜트에 가면은 받으실 돼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콜트 서리파이드 나킷을 하나 띄어가지고 네.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시면은 이제 첫 번째 뭐 영주권 뺏길 염려 전혀 없고 걱정 안 하셔도 근데 돼요. 심각한 범죄 연루되신 분들 아유, 뭐 그런 분들. 강도 뭐 이게 뭐. 뭐 심각한 사기 뭐 이런 것도 강간 뭐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심각한 가정 폭력 뭐 유죄 판결 그래서 이게 범죄 자체가 네. 추방 대상일 수 있는데 네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아예 잡아가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IC하고 연결을 해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잡아가지 않은 시절에 풀려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행을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네, 되죠. 공항에서 뭐 영주권 갖고 있는 것도 뺏길 수 있고. 요건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유학생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유학생들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예, 방학이고 그런데 그것도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유학생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문의 전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이 비자가 스탬프가 유효하고 학교를 잘 재학 중이고 하면은 저희가 옛날에는 그냥 막 나가도 됐는데 학교에서 I2원에 반드시 DSO
데지그네이트 스쿨 오피서라 그래요. 네. 그 서류에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학교 담당자한테 입학 허가서라는 I-2원에 꼭 인도스를 받고 가능하면 학생증이나 뭐 재학 증명서나 성적표나 이런 거를 과거에는 I-2원이만 있으면은 다 통과했어요. 근데 입국 심사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니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난 학교를 잘 재학 중이라는 거를 증명해서 가지고 가시면 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은 비자가 익스파이어가 됐어요 이미 네, 1, 2년 전에 오버스테이. 내지는 뭐 한 달 전에. 그런데 우리가 학생 비자는 비자가 살아 있어야지 합법이 아니고 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를 DS, Duration of Status라고 부르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만 합법. 네, 대부분의 비자가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죠. 종교 그쵸, 비자면은 그쵸. 네. 30개월 해서 5년 있을 수 있고 네네. H1B도 3년, 6년 있을 수 있고 끝나는 날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데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는 비자는 언론인,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I 비자거든요. 너무 취재 활동 이런 거 하는 동안 있어라 이렇게 돼 있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있어라. 아. 그러니까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네. 공부를 안 하는데도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를 안 하는데도 합법이라는 건 아닌 네, 거고요. 그러니까 입학 허가서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내가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날짜가 프로그램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 합법이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주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60일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등록하지 않으면 세비스라는 전산 시스템에서 F1이 학교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터미네이트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F1 중에 지금 나가서 못 올지 모르는 사람은 비자가 익스파이 됐는데 학교는 듀레이션 오브 스테러스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가면은 다시 비자 스탬프를 영사랑 인터뷰해서 찍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백그라운드 이런 거 다 업데이트한다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의 FMJ 비자 인터뷰를 홀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나가면은 그 길로 못 오는데 언제까지 못 오냐. 다시 비자 인터뷰해서 비자 받을 때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레이션 오브 스테러스로 합법으로 있었지만 비자 예약을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다 해서 비자 예약이 확실히 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떠나서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들어오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비자 예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떠나면 뭐 낭패를- 돌이킬 수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작 전에 또 네.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을 조금 숨가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워낙 요 부분을 가장들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또 근데 약간 이제 그냥 또 다녀오신 분들 얘기만 듣고 그냥 너무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지레 겁을 드신 분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또 좀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만약에 좀 그 지금 말씀드린 안심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좀 네. 상담을 또 받아보시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뭐 학교를 계속 다녔더라도 영사는 좀 까다롭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이렇게 프로그레시브하게 어드밴스한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또 이 사람이 공부를 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올 것인가 아닌가 공부하는 동안에 재정은 도대체 누가 이걸 해결한 건가 이걸 옛날보다 더 까다롭게 요즘에 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다녔으면 자동으로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군요. 그래서 특히 내가 프로그레시브 그러니까 내가 이제 AA 디그리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학사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전문 학사에서 학사 받고 석사 받고 이러면 그 프로그레스 하다 해요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랭귀지 스쿨을 막 2년 3년씩 다니고 그런데 영사랑 안 해. 인터뷰하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면 의심스럽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편견은 없지만 이제 종교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조그만 신학교에 등록해서 뭐 신학교에서 배출러 디그리도 다 땄다고 하고 뭐 대학원 디그리도 땄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촌이 들고 영산대 갔더니 네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뭐 실제로 인터뷰 가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그 종교를 많이 들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인터뷰할 때 이제 히브루를 들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요? 히브루. 히브루. 그러니까 언어를. 아, 히브루. 그러니까 네가 히브루로 문장을 하나 써보라고 한 거예요. 영사가. 성적표에 히브루에 학점이 A 학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히브루를 수업을 열심히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몰라. 다 까먹고 몰라서 못 썼어요. 그러니까 말도 뭐 안 비자 되지. 받았겠어요? 뭐 안 되죠. 비자도 못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건 영주권 인터뷰 가서 있었던 일인데 어. 너 학교 다닌 게 너 거짓말이다. 그렇지. 신분 너 유정으로 다녔다. 어떻게 그래서 인사도 못 쓰냐.
그렇게 네네네. 되는 그러니까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진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신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그쵸. 인터뷰나 이럴 때 잘 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신분 유지용으로 학교를 다니신 분이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이제 수업도 좀 열심히 참석하고 아. 스타디한 머티리얼도 잘 보관하고 그다음에 특히 인터뷰 같은 거 가게 되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인터뷰하는 이민국 직원이나 또 영사가 학교 다닌 사실을 믿게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해당이 되신다면 미리미리 네, 그리고 어떤 준비하셔야겠네요. 분은 너무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이민 의사가 있다, 영사가.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머무를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군요. 10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이 주로 여기 해당할 수 있어요. 딱 법에는 안 정해져 있지만.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웬만한 공부는 10년 안에 대학교, 그쵸.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할 수 박사까지. 있어요. 네. 근데 뭐 랭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3년 다니고 너무. AAD를 한 번 하고 또 가서 AA 한 번 더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좀 계속 그냥 연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의심받을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음,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하게 공부를 해도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기간 안에 공부를 끝내고 본국 가야 되는데 뭐 10년, 12년, 그러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와서 조교 유학한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이 많아요. 너는 너무 미국화돼 있어. 너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지 이렇게. 없어. 마음은 아니라고 해도 증명할 길이 없고 그게 그러네요. 장기로 F1으로 있으면은 특히 대사관에 나갔을 때 영사로부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너는 이민 의사가 있는 학생이야. 이렇게 해서 비자 거절하면 우리가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은 이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르고 나가면 이제 비자 받지 못하면 못 들어오고 음. 비자가 떨어지면 무비자로도 들어올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이 그 시간과 그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론은 예, 그냥 계속해서 있으려고 하는 그 상황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 또한 좀 미리 좀 상담을 하시면 좋은데 미리 좀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213-738-0928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로 또 전화하셔서 또 그 상황에 맞게 상담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다룰 토픽이 결혼을 통한 영주권,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결혼, 영주권자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짚어주시나요? 이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받는 사람이 가장 모든 이민 숫자를 합한 것만큼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평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한 35만 명 정도. 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어. 취업 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있는데 그 신청자와 동반 가족 다 합해서 12만 5천 개 정도밖에 코타가 없어요. 코타가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뭐 비자 발급이 안 되죠. 안 되는 거네요. 네. 그죠. 영주권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2순위 A 클래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패밀리 프레퍼런스, 세컨 프레퍼런스라서 우리가 F2A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F2B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인데 21살 넘은 미혼 자녀는 F2B예요. F2A는 배우자 플러스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재혼하고 이러신 분들, 싱글맘 이런 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내 친자가 해외에서 나서 뭐 영주권 안 갖고 있다 할지 그러면은 자녀도 데리고 와야 때.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그런 2순위 B 이런 코타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도 뭐 1년에 이민할 수 있는 숫자가 한 4만 5천밖에 되지 않아요. 코타가 다 좀 정해져 있군요. 네, 그래도 가장 빠르게 나오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또 네. 결혼 중에 영주권자 배우자는 빠르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대기자가 많잖아요. 정해진 코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기 날짜가 네. 뭐 어느 정도 밀려 있냐면 아니 지금 하신다 그러면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지금 뭐 코타는 대략 3년 가량 밀려 있어요. 지금 와우. 파이널 액션 데이시 9월 1일 2022년 이전에 접수한 사람이 8월 다음 달 문호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2년 11개월 동안
앞에 순서가 밀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렇죠. 정해진 코타에 대기자가 요 정도 기다려야지 자기 순서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결혼만 하면 합법으로 들어온 증빙 서류, 뭐 무비자를 포함해서 무비자는 주로 이제 비자 웨이버 뭐 관광으로 왔으면 투어리스트 그래서 WT 이렇게 들어오고 또 무비자로 왔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들어오신 분은 WB 그러니까 비자 웨이버 비즈니스 그런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유학생으로 신분을 한 3년 유지했는데 어느 날서부터 학교를 안 다녔어. 그래서 불법이 된 지 지금 뭐 4년이 넘었어. 뭐 이런 네. 사람. 뭐 종교 비자든 H1 비자든 뭐 투자 비자든 다 신분이 오버스테이 하신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페널티 없이 무조건 미국에서 인터뷰 하실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제가 그 시민권자랑 결혼한다고 수속을 하겠다고 하는 문의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하고 그냥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지내는데 그쵸. 이제 뭐 잡혀갈지도 모른다. 특히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의가 되게 많아요. 내가 빨리 지금 결혼해. 너무 불안하다. 어. 잡혀가면 어떡하냐. 근데 뭐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잡혀간 다음에 결혼할 수 있다. 막 이런 질문들 제가 옛날보다 좀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진실한 관계면은 그쵸. 결혼을 빨리 그쵸, 하시고 빨리. 영주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하자마자 스테러스가 합법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접수를 여기- 하고도 막 불안해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서로 정말 사랑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정상적인 관계이면 좋은데 이제 약간 또 그 가짜 결혼이라는 뭐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조금은 암암리에 그러면은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난다거나 인터뷰에서 걸렸다거나 뭐 아니면은 또 실제 결혼이 아닌 분과 또 이혼을 하고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관계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네. 뭐 30여 년 오래 일했기 때문에 저도 1시간만 인터뷰하면 이 나가야죠. 결혼이 사실인지 아닌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뭐 이민국에서도 네.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하신 분 중에 뭐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뭐 네네.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한두 가지만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케이스는 이제 처음에 제가 도와드린 게 아니고 어떤 여자분이 저를 상담을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결혼한 남편이 어디 있냐니까 뭐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오, 아니 결혼하신 분이 미국에 있어야지 한국에 그렇죠. 있으면서 어떻게 영주권 받을 생각을 하냐. 어. 그러니까 변호사 도움을 저한테 찾아오기 전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제가 이렇게 무슨 이주공사나 이런 거를 크리티사이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조언을 잘못 듣고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또 살해도 한 거예요. 돈을 몇만 번씩 맞네. 주고. 맞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이름을 넣어서 이제 구해놨는데 같이 실- 넣었군요 이름을. 예. 넣어서 서류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잘 돼 어. 있다는 건 아파트 리스 계약서도 있고 뱅크 기록도 있고 뭐 이제 데뷔 카드도 있고 자동차 그러니까 보험도 조인어카운트, 있고 예. 네 운전면허증 뭐 다 있는데 음. 실제로 거기서 살지를 않고 그 남자분은 주로 해외 많이 1년에 얼마를 나가 있냐니까 12달 중에 10달 이상을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은 타주에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영. 그 비전문가 분이 네. 근데 서류만 잘 돼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인터뷰 가서 이제 이민국이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타주에 이 사람이 사업자하고 집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모르는 줄 알고 거기까지는 모르는 줄 알고. 모르는 줄 왜냐면 알고. 주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곳에 같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민국 직원이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한 거죠. 네가 집을 소유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 비전문가가 다른 지역에는 또 집도 없고 사업체도 없다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이제 전문가라고 믿고 그쵸. 이민국 측은 앞에서 선서 증언을 하는데 나는 타주에 집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한 적이 있냐니까 리코스타를 막 운영을 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다고 없다.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군요. 네,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이민국 직원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 알았다 그러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온 서류는 이제 디나이얼이에요. 이제
청원서도 디나이 받고 영주권 신청서도 디나이 받았는데 제가 그 디나이 사유를 쭉 읽고 그분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뭐나 말했는데 왜 이렇게 디나이? 근데 그게 인터뷰가 엊그저께 한 게 아니라 한 3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그 살지도 않은 아파트에 렌트비를 내주고 있으면서 또 그 남자분이 요구하는 어떤 일정 조건을 계속 돈도 지불하면서 아이고야. 막 이게 혹시나 되나 그래가지고 근데 변호사를 안 만나고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준 다음에 이민국의 설명이 우리가 설치한 바로는 네가 어느 주에 사업체도 갖고 있고 등록이 네 이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이거를 가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전 남편하고 서류상 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아직도 그 부부 이름으로 돼 있는 타주의 집을 이민국이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조사해서 질문도 거. 하지 않고 다 찾은 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뷰한 내용이나 네가 얘기한 인터뷰 때 답변한 거랑 자기네가 찾은 여러 가지 공적 자료에 따르면은 네가 신분을 해결하려고 가짜 거짓말. 결혼한 거다. 그냥 여기서 명백히 네.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해대기를 지금 이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이미 이민국이 거기에 메리지 프라우드라고 써놨어요. 그럼 못 하는 거죠. 메리지 프라우드라고 리젝이죠. 써놔서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쓸데없이 돈 내고 계실 때가 아니고 내 말이 지금 이혼을 먼저 하셔야 된다. 서류상 결혼했기 때문에 서류상 무효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서류상으로 결혼한 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뭐 한 7, 8년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도 이제 뭐 혹시나 하고 막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시고 빨리 이혼을 해서 결혼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 때 디나이 받으셨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춰내기 전에는 지금 추방 통보서가 오려면 진즉에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걸로 봐서 당장의 추방 통보서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제가 상의해드린 분이 있어요. 근데 다시 결혼하면 또 받을 수 있냐고 자꾸 물어봐서 절대로 안 받으실 되지. 수가 없다. 왜냐면 married fraud라고 딱 네, 찍혀 있고 또 증빙 서류까지 다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결혼인데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든지 싸워서 그쵸. 저희가 진짜 어필하죠. 결혼을 증명하면 되는데 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들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케이스는 오늘은 이제 결혼을 해서 여기 네. 받을 수 있는데 진짜 결혼이 아닌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웬만한 거는 우리가 뭐 비자 사기를 당했다. 비자 사기라는 게 뭐 이민국 직원한테 옛날에 뭐 유학원이나 이런 데 통해서 뇌물 주고 입국 기록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입국한 것처럼 해서 비자만 살아 있으면은 입국 기록을 그 I-94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약간 그걸로 조작. 네. 신분 변경하고 인민국 옛날에 시스템이 약간 아날로그 타입일 때는 이게 잘 조회가 안 되니까 신분도 변경해주고 뭐 급기야는 영주권도 다 준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점점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타이즈되고 뭐 이러면서 공항에 나갔다 오다가 하니까 너 옛날 입국 기록이 나간 게 없는데 너 어떻게 입국했어? 너 가짜 I-94를 쓴 거네. 그래가지고 줬던 영주권을 뺏어간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예전에 그렇게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공항에서 그런 가짜 I-94로 영주권 받았던 분이 영주권 뺏겨가지고 지금 추방 재판을 해부돼서 제가 재판해준 사람들이 가족들 포함하면은 뭐 거의 한 30명? 왜냐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불려가니까 뭐 패밀리로 하면은 뭐 한 열 몇 가정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보면 한 90%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fraudulent I-94하고 상관없이 이미 따로 영주권 받았거나 뭐 군대 가서 뭐 시민권 받았거나 이런 네네. 분들은 사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주권 그러니까 받았다 뺏기신 분은 네. 가족 관계가 있으면 가족이 자녀든 배우자든 부모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있으면은 가족이 형성되어 있고 네, 자동은 예,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서류를 잘 준비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 인정해주고 나를 도로 영주권을 돌려다오. 근데 이거는 추방 재판을 해부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한국말로 237A1H 웨이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받았다가 뺏긴 사람은 그럴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짜 I-94 인발부 돼 있거나 바로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냥 받을 뭐, 길도 네, 없는 받을 거죠. 길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민국 할 기회도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짜 I-94 말고 더 많은 사람은 이제 그 프라디라는 학교 4개 학교 다녔다고. 그것도 있고. 그 이전에 뭐 한 15년 20년 전에는
뭐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가 프라드랑 비슷하게 사기 혐의로 또 이제 학교가 폐교하고 거기 운영자가 또 연방 감옥에 가고 이런 케이스가 지금도 그 두 개 학교가 학교 다닌 사실 자체가 이민 프라드다. 그런 것들은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이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저희가 일단 영주권서를 접수를 해야 돼요. 네. 영주권서를 접수하고 그러니까 사기가 결혼 사기는 사면을 아예 신청할 수가 없어요. 다시 결혼을 해서 애를 5을 낳든 6을 낳든 영주권을 받을 길이 영구히 없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디나이 되고. 네네. 결혼 사기는 그러니까 결혼 사면을 사기로. 받아서 다음에 이혼하고 결혼한 게 사실 결혼이랄지라도 청원서 자체가 옛날에 네가 프라드 인발부 돼 있기 때문에 나중 결혼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자녀를 몇 명을 낳아도 청원서 자체가 기각이고 영구히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중에 정말 사랑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영구히. 영구히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방 재판을 회부되면 추방 재판에서 추방을 면제받는 조항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주권은 못 받는데 못 받지만 네, 너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그러니까 쫓겨나면 이제 가족이 그쵸, 진짜 다 해체돼서 생이별을 하니까. 생이별해서 이제 뭐 풍지박산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237A1H 웨이버라는 게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전에 그런 일이 발각이 된 사람은 아예 받을 수 없고 이제 어떻게 이민국이 속아 넘어갔든 서류를 잘했든 일단은 조건부 영주권 2년을 받았다가 해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진짜 결혼 서류가 불충분해서 또 현지 막 조사 나가가지고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서 디나이 받은 사람들만 추방 재판을 해부되면은 그 이제 조건부 영주권을 돌려주지는 않고 추방만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추방 면제를 딴 타주에서 받아갖고 저한테 와셨는데 네. 진짜 결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면을 이미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도 이 부분은 되게 어려워서 막 이렇게 한국말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면을 받았으니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일단 그 이미 추방되는 거에 대한 사면만 받을 거지. 영주권 자체가 이제 가짜 결혼으로 이미 밝혀진 경우는 새로운 청혼을 해도 기록이 지문만 찝으면 다 나올 거 아니야. 나오죠. 이름을 뭐 ABC에서 뭐 갑돌이에서 갑순이로 바꿔도 그냥 지문 찍으면 에일리언 등록번호가 다 나와서 옛날 기록을 피할 길이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청원서 자체가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raudulent marriage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말지 뭐 돈 날린 걸로 생각하면 뭐 어떻게 그쵸. 했어. 근데 그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35년 넘게 일했잖아요. 네. 그 사회 상담해 주면서 이제 fraudulent marriage로 영구히 영주권 못 받는 사람 한 번도 아니요. 최소한 뭐 한 15분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꽤 많으시네요. 뭐 그냥 1년에 한 명꼴? 어머야. 더 많겠죠, 실제는. 그쵸. 네. 변호사님께만 찾아온 의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fraudulent marriage 해가지고 또 어떻게 이민국 직원들한테 잘 뭐 서류도 넣고 이렇게 해서 받으신 분들도 보기는 보는데 그게 되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뭐 그 배우자 도움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이 방송 듣고 알으셔야 되는 게 바로 정식 영주권 주지도 않아요. 결혼을 하면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데 네. 조건부 영주권은 결혼해서 이민국이 인터뷰까지 가서 뭐 서류도 다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이제 둘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통과해서 이민국이 처음에 영주권 허가해준 날이 결혼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이나 대충은. 요즘에 제가 결혼 케이스 접수하면 인터뷰 통보서가 접수한 지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요즘에 인터뷰 통보서 막 매주 받고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인터뷰 통보서가 빨리 오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하나는 지금 7월이죠. 3월에 접수했어요. 근데 벌써 인터뷰 통보서 왔어요.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정부가 왜 이렇게 빨리 빠르네요. 인터뷰 통보 오는지. 어떤 분은 제가 5월에 접수했어요. 네. 근데 8월에 인터뷰 날짜 잡혀가지고 요번 주에 왔더라고요. 네. 빠르네요. 예. 작년에는 뭐 한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왔던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 어떤 연유인지 요즘에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인터뷰 통보서가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와. 빨리 온 게 나쁜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짜 결혼하셔서 막 질문서를 또 많이 받아갖고 제가 온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서 내용이 이제 그분은 결혼을 이제 제가 도와줄 때 이 사람이 세 번째 결혼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첫 번째도 이제 솔직히 서류상 결혼이었고 두 번째도 서류상 결혼인데 첫 번째 결혼은 영주권서를 접수하고 그 사람이 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더 달라 그래갖고 이제 취소를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을 접수를 했었는데 인터뷰 안 그냥 가고 그거는, 취소를 네, 했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발각될 위험이 없었겠죠. 그렇죠. 아예.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서류상 결혼을 했는데 서류를 하고 인터뷰를 또 갔어요. 인터뷰 가니까 둘이서 어떻게 다 대화를 맞춰서 이제 갔겠죠. 갔는데 이제 이민국이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한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이민국이 한 인터뷰하고 그것도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현장 실사를 간 거예요. 집으로 직접 찾아가요. 네, 오. 집으로 직접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 집에 남자 결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친구랑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네, 살고 있는데 이상한 게 그 여자는 이혼한 상태로 또 자녀가 있어서 딴 집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죠. 이제 그냥 친구다. 어. 결혼은 그 여자랑 한 게 사실이다. 어.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여자도 이제 이민식과 막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는 와우. 그냥 친구인 사이다. 그냥, 친구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막 진실을 토해서 돈 얼마 받았다 그렇게 막 얘기해버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머. 얘기를 하면은 임미구준이 그 자리에서 그냥, 청원서 위드로 하는 걸 그쵸. 여기서 써라 내 앞에서. 그래서 써가지고 청원서 사인을 취소한다는 사인을 받아갖고 가서 취소해갖고 이미 프라드 된 사람들도 있고 임미구주건이 그냥 곱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이거 거짓말하면은 너도 겁죠. 형사상 민사상으로 처벌받고 아니, 정확히 중범죄에 알려주는 해당한다.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거 돈 5만 불 받고 해준 거야. 친구여서 너무 안 돼서 해준 거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청원서 사인해서 위드로 하라 그러면은 제가 그런 소리를 실제로 여러 번 그냥 봤다니까요. 바로 그냥 메리지 프라우드가 되는 거죠. 그냥 메리지 프라우드고 청원자가 사인해서 돈 받고 네 영주권 해준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메리지는 프라드야.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네요. 네, 디나일이 네. 오는 거고 어. 다시 돌아가서 조금 전 그 케이스는 이제 그렇게 진짜 결혼이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지만 난 지금 뭐, 여기 여자친구야 얘는. 얘는 옛날부터 알던 여자친구고 집도 딴 데가 있어. 애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잠깐 놀러 왔던 거야. 그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이 추가 질문서를 보낸 거예요. 네. 너가 진짜 결혼을 증명할 서류를 더 보내라. 우리가 그러니까 조사를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이 친구라고 이제 우기고 자기가 집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면허증을 보여줬나 봐. 내 집은 여기가 아니다. 나 여기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이 완전히 디나이하기에는 에비던스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서가 와서 제가 이제 딱 서류를 봤어요. 어떤 질문서가 왔을까요? 이제 조사 내용이 쑥 거기에 써져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 어디 가서 누구랑 갔더니 이렇게 돼 있고 네가 그 전에 인터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인터뷰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은 누구랑 사냐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결혼할 사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두 번 결혼은 저는 이제 서류상 결혼인 걸 아는데 손님이 내가 이민국에 뭐 고발을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직 프라드가 들키기 일보 직전이니 빨리 이혼을 하고 그쵸. 이혼 청원서가 접수됐다는 기록을 우리한테 갖고 오면 우리가 나머지 이민국이 원하는 서류를 다 모아서 네가 제출을 해가지고 프라드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이거는 진짜 그쵸. 뭐 너무 행운이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서류를 교합하고 이혼을 파일하게 한 다음에 이혼 서류를 다 거기다 첨부를 해서 이민국에다 보냈어. 그랬더니 이민국이 디나이가 오기를 네가 이혼을 파일했으므로 디나이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사시는 분한테 결혼을 하는데 옛날 서류가 복잡하니까 결혼하고 최소한 2년은 기다렸다가 서류를 남들보다 충분히 만든 다음에 그렇죠. 인터뷰를 해야 된다. 서류를 접수해야 된다. 정말 하실 거면.
그렇게 해서 서로 접수하고 그분이 이제 뭐 이게 방송이지만 이제 프라스티션 이런데 우리가 매춘에 인발부돼 있는 또 형사 기록도 있는 거예요. 유죄 아유. 판결 받은 게. 그래서 그거는 또 사면받지 않으면은 영주권을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결혼을 2년을 기다리고 영주권 서류를 또 접수를 하고 접수한 다음에 사면 서류를 6개월, 2년 내내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사회봉사도 뭐 열심히 하라 아이고. 그러고 세금도 내라 그러고 해서 진짜 잘못된 옛날 그 이제 모든 그 것들. 매춘 기록을 한 이제 그러니까. 한 13, 14년 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춘을 이제 매춘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면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그분이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한 거는 이 사면 신청 6원 웨이버가 지금 심사 기간이 34개월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서류를 접수하고 2개월 만에 허가가 나온 거예요. 와 빠르다. 그래서 그게 엄청 허가가 빨라요. 나오니까 일주일 있다가 이민 청원서 허가가 나왔어요. 와.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비자 프로드 인발부돼 있는 사람은 새로운 청원서가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영주권 허가만 기다리고 있어요. 야, 운이 너무 좋으셨네요. 근데 다행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뭐 이민국에서 그냥 완전히 이거를 발견하기 일보 네, 직전에 발견 이제 직전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게 운이에요. 조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책에 안 나와 있는 것들에서 오랜 경험에 따른 상황 판단을 잘해서 서로 어떻게 스트롱하게 근데 만들어서 약간 계획도 잘 짜야 하고. 네네. 네, 뭐 이런 거 이미국 만반의 인터뷰, 준비. 네. 이미국 인터뷰도 제가 당연히 따라갔었죠. 아, 네. 지금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벌써 네네.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를 물론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일단 중요한 건 뭐 정리해 주시면 일단 뭐 결혼 사기나 여러 가지 가짜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판명되어서 메리지 프라우드로 딱 일단 이민국에서 딱 되게 되면 영구 영구. 사면 불가. 사면불. 근데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추방 재판 회부됐을 경우에 과거에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추방 재판에서 237A1H를 받아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살 수는 있으나 영주권은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예, 그게 그런 거 일단 말고도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네. 되면 또 뭐 이혼하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가정 하시다가 폭력, 아까, 예. 가정 폭력 때문에 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영주권을 받고 뭐 배우자가 어.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영주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우자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3년씩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영주권 서류 좀 이렇게 4개월쯤 후에 미리 또 접수하게 해주는 그런 그렇죠. 혜택도 있고 해외에 있는 사람은 거의 3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이야기를 다 못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지금 좀 궁금하시고 그러시면 일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의하셔서 또 상담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13-738-0928 213-738-0928 든든한 뷰티풀데이의 또 종합법률사무소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요 2편, 3편 계속 네, 그리고 또 가정 도와주세요. 폭력자들이 또 바와라 그래서 이런 폭력 여성들 보호법도 있고 하니까 이제 기회가 나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